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전 대통령이면서 사업가 이미지가 가장 먼저 많이 떠오르는 사람인데 트럼프 그룹이 해외 사업에 속도를 낸다. 어떤 얘기입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정리를 했는데요. 네. 2021년에 퇴임하고 나서 트럼프 그룹의 해외 진출 비즈니스가 아주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2016년에 공화당 대선 후보 되고 나서 선거에서 이기면은 재임 기간에는 해외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꽤 많이 중단이 됐었지만 인도네시아, 우루과이 같은 데서 하던 개발 사업은 소송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계속 취임 후에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좀 말들이 많았습니다. 네. 2021년에 퇴임하고 나서 아주 공격적으로 비즈니스를 이제 해외 쪽에서 해왔는데 퇴임하던 해에 스코틀랜드에 두 번째 골프장을 짓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2022년 말에는 사우디 부동산 개발업체하고 합작해서 오만에 우리 돈으로 한 2조 1천억 원이 넘는 골프장하고 리조트 건설 계약도 체결을 한 걸 저널이 상기시켰습니다. 네. 저널 자체 집계를 보면 지금도 최소한 호텔 골프장 짓는 것 다 포함해서 한 49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위치랄까 역할이랄까 이런 게 큰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이 트럼프 그룹은 장남하고 차남이 운영을 하지만 네. 여전히 트럼프가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너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대해서 비판들이 많습니다. 오는 11월에 대선에서 만약에 승리해가지고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는 경우에는 이런 사태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악관 윤리 담당 책임자를 지냈던 변호사의 얘기는 외국 자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본인이 무슨 일기 때 그런 거 안 했다고 하지만 자기 퇴임에 대비해가지고 미래 사업 가능성 같은 것을 다 고려해서 정책 결정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트럼프 차남 얘기는 우리는 4대째 부동산 비즈니스를 하는데 아버지가 대통령 그만뒀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 보는 놈들이 곱지가 않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걸려 있잖아요. 근데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도 있다면서요. 소개해 주실까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네. 지금 미국 항소법원이요. 트럼프가 지금 자기 네 건의 형사건에 대해서 대통령 때 면책 특권을 주장을 하는데 네. 이걸 또 기각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가 상당히 더 난처해졌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쪽에서는 이제 항소하겠다고 하는데 이거와 별도로 또 미국 MBC 보도를 보니까 트럼프가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때문에 우리 돈으로 한 1천억 원 정도를 배상하도록 판결받았는데 여기 이어서 자산부 분리기 소송권 이것도 우리 돈으로 한 5,300억 원 정도를 배상할 수 있게 될 것 같다고 또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트럼프가 이제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재정 쓰나미에도 몰릴 수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일단 미국 사람들은 지금 트럼프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일단 대선 전에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CNN이 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의 한 48%가 선거 전에 트럼프의 대선 뒤집기 시도 같은 형사재판권 판결이 나오는 게 좋겠다. 반드시 돼야 된다. 그리고 한 16%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했고 반면에 선거 끝나고 나서 판결한 게 좋다는 답변은 11%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지지층들은 여기 대해서 상당히 반감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어떤 조사가 있습니까? 이거 말고도? 그리고 이제 네.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제 기대는 게 연방 대법원인데 이 대법원에 대한 신뢰들도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신뢰한다는 답변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트럼프의 지금 대선 결과 뒤집기, 선거 방해 같은 4건 형사 기소가 된 상태에서 지금 첫 재판이 원래 3월 4일쯤 열릴 예정이었는데 무기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트럼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책 특권을 계속 주장하는데 일단 오늘 새벽에 이제 불리한 판결이 나왔죠. 네.
그리고 또 여기다가 그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에 대한 그 비판들이 그렇죠. 지금 시비들이 많죠.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내란에 가담했기 때문에 안 된다 했는데 이제 이걸 트럼프가 또 이제 항소를 했죠. 그래서 연방 대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초유의 변론을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연방 대법원 변론 때문에 지금 뭐 워싱턴 D.C.가 지금 굉장히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폭력 사태에 뭐 대비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군요. 한편 또 재선이 된다면 셀프 사면할 것이다. 이런 응답률도 상당히 좀 높다고요. 트럼프가 스스로 사면할 거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의회 폭동 유죄 판결 받은 사람도 사면할 거라는 응답률이 뭐 한 근 80%고요. 그다음에 정적 수사를 법무부에 지시할 거라는 응답률도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의 86%가 대선 후보가 누가 되든지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했는데, 반면에 바이든 쪽은 뭐 이거 만약에 지면은 승복할 거라는 그런 관측 비율이 높은 반면에 트럼프 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특히 또 눈길을 끄는 대목이 트럼프 지지층의 78%가 선거 결과에 따라야 한다 하면서도 트럼프가 패배할 경우 인정하겠다. 응답률은 54%. 참 자가당착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어쨌든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건 계속해서 뭐 알고 있는 사실인데 새로운 소식들이 예, 사법 리스크의 그게 이제 트럼프한테 부담이 된다는 게 조금씩 네. 더 이제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주식만 뭐 잘 나간다라는 얘기. 네. 일각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시총이 전 세계 약 50%다. 이게 어떤 변화가 과거와는 있는 겁니까? 조사 결과가 있다고요? 일본 니혼게이 자이가 어제 분석을 했습니다. 네. 미국 기업 시가총액이 전 세계 한 근 50%, 지난 20년 사이 가장 높은 비율이랍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미중 갈등도 그렇고 시진핑 그 정책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지금 투자금들이 중국에서 많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의 존재감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 지금 금융정보업체 퀵하고 팩트셋 분석을 이제 이제 니케이가 인용을 했는데요. 미국 기업 시총이 그 지난해 말에 비해서 51조 달러 정도. 가 돼서 그 지난해 말에 비해서 한 1조 4천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8% 넘게 돼 있습니다. 네. 반면에 중국은 홍콩 증시 포함해서 올 들어서 한 1조 7천억 달러 정도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한때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기업 시총 비중이 꽤 컸죠. 한 20%. 근데 이게 거의 뭐 반토막이 난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굉장한 돈이 좀 빠져나오는 걸로 네. 집계가 되니까요. 또 어떤 분석이 특히 있습니까? 네. 그 미국하고 중국 그 IT 기업 실적도 상당히 엇갈린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예를 들면 미국의 아마존닷컴하고 메타 같은 경우는 두 회사만도 올 들어서 시총이 한 5,100억 달러 정도 늘어나는 반면에 중국은 텐센트, 알리바바 시총이 같은 기간에 310억 달러 정도 감소한 걸로 비교가 됐고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시총 상위 500개 기업 중에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236개, 3년 전보다 15%가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네. 중국은 35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에 60% 감소한 걸로 비교가 됐고요. 네. 그래서 지금 바이두라든가 뭐 징동닷컴 같은 경우는 뭐 탑 500에서 밀려난 걸로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이 미국 주식을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때도 네. 지켜주고 또 잘 나갈 때도 더 끌어준 게 AI라고 그렇죠. 단연할 수 있는데 이쪽에 대한 뭐 분석이나 특히 얘기들도 지금 니케이 분석은 인공지능 개발 경쟁에서도 미국 기업 우위가 지금 상당히 두드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미국 그 기술주를 선호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것 네.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한예로다가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세계 시총 랭킹 6위인데 아시다시피 생성형 AI 칩 거의 독점 공급하는 것, 이것 때문에 미국이 상대적으로 그 중국에 대해서 유리한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니케이 분석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 주식만 바라볼 수 없으니까요. 중국 주식 대안을 적극 모색하는데 특히 인도가 주목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성장세도 높고 그래서 지금 세계 시총 상위 500위 안에 진입한 인도 기업이 21개, 3년 사이에 한 2배가량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유럽 태양광 업계가 중국산 탓 줄도산 직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분석해 주실까요? 아시다시피 유럽 연합이 그 크린 에너지 쪽으로다가 네. 지금 집중적으로 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쟁하려고 하는데 네.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태양광 패널 자체 수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산을 대거 수입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럽 태양광 패널 업계들이 이제 죽을 맛입니다. 지금 워낙 가격 경쟁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지금 뭐 줄도산 위기에 처한 걸로 그렇게 지적이 됐고요. 네. 그래서 지금 집행위원회에다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뭐 SOS를 치는데 집행위도 지금 난감한 게요. 이렇게 그 유럽연합 그 클린에너지 부분을 육성을 하려면은 태양광 패널 같은 걸 대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자체 수급이 안 되니까 거의 뭐 지금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네 업계가 죽겠다고 규제해달라고 하는데 규제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규제를 하게 되면 산업 자체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어쨌든 중국산이 너무 값이 싸서 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뭐 그래서 지금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한 8주 안에 우리가 그야말로 다 문을 닫아야 된다는 식의 막 그냥 하소연을 하는데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럽연합이 이른바 탄소 중립 산업법이라는 거를 네. 이제 육성을 해서 오늘 새벽에 이게 일부 통과가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자기네 태양광 육성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네. 지금 유럽 업계는 그렇게 지금 세월아 내월아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장 뭘 해달라. 굉장히 좀 급하다. 급하다는 이런 얘기를 거죠. 하고 그러니까 있는 것 같은데. 집행위가 지금 네. 참 난감한 입장입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 지금 통과된 걸 보면요, 이 탄소 중립 산업법 이게 이제 청정 산업 관련해서 제3국 이제 중국이죠. 지금 뭐 90% 이상을 의존하는데 이거 의존을 낮추고 역내 그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그 유럽연합 수요의 40%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인데요. 이게 승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하고 유럽의회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올해 안에 지금 발효가 될 걸로 관측이 되는 상황인데, 네. 저는 참 중국산 당장 끊자니 잘못하면 재발등 찍는 격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이걸 마냥 놔둘 수도 없고 참 난처한 입장입니다. 유럽연합이 태양광 패널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대부분이 중국산이라고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뭐 대책을 세우기도 좀 난감한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집행위원회가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겁니다. 네. 유럽연합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2040년까지 역내 온실가스 배출을 뭐 감축하는 건 이 관련돼서 유럽연합은 좀 움직임이 좀 활발한 것 같은데요. 유럽연합이 뭐 네. 아시다시피 그 청정에너지 부분에서는 그동안에 상당히 좀 빨랐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좀 주춤하고 그렇죠. 있는 상태인데도 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지금 탄소 중립, 넷제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아직까지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2040년까지 그 유럽연합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순배출을 1990년에 비해서 90% 감축하는 권고안을 마련해서 이제 그거를 로이터가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승인됐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오늘 새벽 현재까지 확인이 안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 농민들 계속 시위한다는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게 이제 농민들이 이렇게 탄소 중립으로 가는 그런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뭐 생산비용이 너무 올라간다. 그러니까 보조금 달라. 뭐 이렇게 해서 뭐 유럽 전역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걸림돌이 또 있습니다. 네. 6월에 유럽 의회 선거가 있는데 지금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그래도 탄소 중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좀 긍정적인 그쪽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는 지도부인데 최근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뭐 또 에너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6월 선거에서 이제 새롭게 집행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까지 이게 기조가 유지가 됐겠느냐는 것도 문제입니다. 로이터가 초안을 입수한 걸 보면 이제 이 90% 감축하는 게 2040년까지 목표긴 한데 네. 결국은 최종안은 6월 선거 후에 새 집행위원회가 결정을 할 거다. 그러니까 그때 새 집행위원회가 어떤 인물로 고생될지도 변수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아직은 정해진 게 이번 없다. 그 로이터가 그 입수한 초안에 보면요. 네. 그 넷제로 만드는 거 관련해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되는 거를 몇 억 톤 정도를 이제
붙잡는 포집하는 것도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거는 신기술 투자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어쨌든지 그 유럽연합은 지금 2022년 기준으로 로이터 집계를 보면요, 1990년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33%가량 줄여서 상당한 실적을 내기는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미국하고 유럽, 중국에 비해서는요. 그래도 이렇게 뭐 진통을 겪으면서 노력을 하니까 33%라도 줄이는 어떤 성과를 낸 게 고무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좀 진통이 있긴 진통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매번. 네. 네. 자, 다음 내용 넘어가 봅니다. 중국이 미국의 견제에도 이르면 연내 차세대 스마트폰 프로세서를 자체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파이낸셜 타임스 그 소통을 여기서 전했는데요. 네. 그렇게 미국이 견제하는데도 이르면은 올해 안에 차세대 스마트폰 프로세서를 자체 생산할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 중국에서 제일 큰 반도체 메이커가 SMIC인데 화웨이가 설계한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상하이에 새 라인을 조용히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5나노 칩 생산, 이건 이제 미국이 들으면 벌쩍 뛸 얘기인데요. 그걸 위해서 미국하고 네덜란드에서 이미 미국이 뭐 굉장히 자재를 이제 끊었는데도 미리 확보한 첨단 반도체 생산 선비를 여기다가 쓰려고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물론 확인된 건 아닙니다. 네. 화웨이하고 SMCI는 지금 로이터가 관련 논평 요청을 했는데 즉각 응하지 않은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미국은 아시다시피 뭐 바이든 행정부가 아주 그냥 굉장히 규제를 심하게 했죠. 이른바 건별 특별 라이선스 부여하는 식으로 해서 미국 업체가 첨단 반도체 설비 같은 거를 일체 주지 못하도록 사실상 차단을 했죠. 그래서 중국이 그래? 그럼 우리도 자체 수급만 구축한다고 해가지고 박차를 가해왔는데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 기후 얘기해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강한 겨울 폭풍우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크다. 어느 정도입니까? 겨울 폭풍우가 뭐 전에도 안 온 건 아닌데요. 네. 이번 건은 특별히 또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지금 뭐 엄청난 비가 와서 뭐 전기가 막 끊기고 뭐 비상사태 선포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지금 기상 전문가들 얘기는요. 이렇게 그 캘리포니아 쪽 겨울 폭풍과 심각한 것이 이른바 대기해강 현상하고도 연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네. 태평양에서 그 발원한 그 좁고 긴 형태의 비구름대를 말하는 건데요. 작년 겨울에도 한 10차례 정도 캘리포니아에 피해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해강이라는 게 미시시피 강 전체 수량이 한 20배가 넘는 물을 이렇게 대기 중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이른바 수분 컨베이어 벨트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기상 이변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아시다시피 엘니뇨까지 겹치면서 피해가 더 커져서 지금 그 미국 기상청 예보를 보면은 이렇게 예년보다 훨씬 많은 그 겨울 폭풍하고 폭우가 계속될 것 같다. 역시 기상 위기 탓인 겁니다. 네. 다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무소속 대선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한 말이군요. 터커 칼슨, 푸틴과 회견할 권리 있다. 이게 어떤 스토리를 가진 얘기입니까? 사람이 그 폭스뉴스 아주 그 정치쇼 하다가 작년에 갑자기 잘렸습니다. 이 뭐 어떤 배경인지 모르겠는데 좀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혼자 자기가 트위터에 이제 자기 그 쇼를 운영을 해왔는데요. 지금 무소속 그 대선 출마하고 있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 사람이 지금 푸틴하고 자유롭게 회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케네디 주니어는 미국의 주류 미디어들이 그 크렘린의 거짓 선전에 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로 해서 푸틴하고 그 인터뷰하는 걸 상당히 꺼리는데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터커 칼슨이 할 수 있으면 푸틴하고 회견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어떤 정책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칼슨이 지금 모스크바에 가 있네요. 그 지난 1일에 도착을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앞서서 그 푸틴하고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미국 당국이 저지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조금 전에 이 칼슨이 X에 글을 올렸는데요. 곧 푸틴하고
인터뷰합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 대해서 크렘린궁 대변인은 뭐 아직은 할 말이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요. 바이든 백악관이 내가 푸틴하고 인터뷰하려고 하는 것을 2차례나 저지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 그런 적 없다. 상당히 좀 당황하는 모습인데요. 네. 실제로 뭐 만나서 얘기를 나누게 될지. 이 사람 뭐 네. 그동안에 뭐 트럼프 그다음에 뭐 헝가리 총리 그다음에 그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같은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미국 정치 매체 그 악시오스 보도인데 트럼프 부인 멜라니아가 터커 칼슨을 자기 남편한테 러닝메이트로 추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트럼프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뭐 이런저런 뒷얘기들도 많이 있네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뉴스 살펴봤고요.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